안녕하세요. 바이오니아 알본부입니다. 오늘은 많은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공시와 보도자료 등 시장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회사의 카타르 수출권이나 탈모 관련 특허 등록된 것에 대해 왜 공시를 안 하는지, 보도자료를 왜 내보내지 않는지, 공시를 왜 늦게 하는지, 금요일 장 끝나고 공시하는지 등 여러 불만과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회사가 세력과 결탁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황당한 이야기들까지 일반 주주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공시와 보도자료의 의미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는 회사 경영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 법령과 거래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 신속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보도자료는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 및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자료에 해당됩니다. 보도자료 배포 여부나 시점은 회사가 자율성을 가지나 최종 보도 여부는 언론기관이 결정하므로 실질적인 내용과 양질의 컨텐츠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 행사, 단순 홍보, 공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공시나 보도자료가 아닌 회사 웹사이트나 SNS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공시와 보도자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공시는 아시다시피 정보의 형평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고위험, 고수익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적시 공시와 정확한 공시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기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라젠 사태를 비롯하여 상장사들의 횡령과 배임, 임상 철회, 회계부정 의혹, 대주주 주식 매각 등 시장 교란을 야기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심하게 왜곡되거나 상장 페이지 실질심사, 나아가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 및 신고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의 시장 조치 및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회사들에게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시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 대장인지 판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공시 업무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상장사의 공시는 대개 경영진과 현업 부서들, 예를 들면 재무, 영업, R&D, 전략기획, 특허를 담당하는 지식재산팀, 그리고 자회사 등에서 공시 담당 부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공시정보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는 취합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시 성격에 따라 거래소 또는 금감원과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5조 제4항 및 사칙에 따라 공시 전 신고 내용의 투자 판단 혼란 야기 여부 및 근거 서류 확인 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공시 내용 검토가 완료되면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되고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일반적인 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장 마감 후 공시를 진행하는 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시 업무 프로세스에서 들으셨겠지만 회사가 공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로부터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공시를 제출하려면 해당 기관이 발급한 품목 허가증 등 공식적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상으로 고지가 된 것이라도 실제 공문 수치까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저녁 시간 또는 다음날 발송 및 수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회사에서는 해당 증빙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공시 시점을 절대 조정하고 있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공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바탕되어야 할까요? 상장 법인의 영업, 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 경영활동 등에 관한 상황으로 주가 또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다면 사유 발생일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다음의 3가지 공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공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관성 요건입니다. 연관성 요건이란 해당 정보가 기업의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성 요건입니다. 해당 정보가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성 요건인데요. 말 그대로 해당 정보가 구체적 사실 또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SNS상의 게시글로 인해 주주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카타르 수출 계약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거래소에 확인하였으며 지침을 통해 카타르 수출 계약건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또한 같은 이유에서 언론기관보다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SNS 채널을 통해 주주분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탈모 특허 관련입니다. 이번에 특허받은 것은 DKK1 유전자를 타깃하는 발모용 조성물에 대해 등록된 특허로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코스메르나 제품 성분과는 다른 물질입니다. 해당 특허는 회사의 연구개발 결과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향후 추가 제품 개발 및 기술 침해를 막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고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특허 등록증이 발급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래소의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는 특허권 취득과 같은 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괄공시 조항에 따라 특허 신규 취득의 경우 내용을 평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공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듯이 전임상 단계 신약 후보 물질 특허권 취득은 사업화 단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현 가능성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공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가이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공시와 보도자료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SNS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근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내외 주식시장이 침체되며 바이오니아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기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상의 허위 정보로 인해 다른 주주분들께서 오해를 하시거나 피해보고 있으신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공시 규정과 보도자료 특성을 바탕으로 시장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금과 같이 유튜브와 SNS 그리고 최근 런칭한 IR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들과 보다 더 투명하게 소통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시 및 보도자료 등 시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박한우 대표의 연봉 및 콜옵션에 대한 시장의 왜곡 그리고 자회사인 서너젠 테라피틱스의 지분 취득에 대한 영상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